YTN 라디오가 보내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3부 정면 브리핑으로 시작을 하죠. 정면 브리핑으로 시작을 하는데 제가 아무래도 한 번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 하겠는데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는 안녕은 하실 거고. 네. 안녕은 이미 하고요. 네, 네. 하고. 아니 청취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저 없어요. 없죠? 네. 나도 없어요. 그 누구한테 전화한지 난 그게 제일 궁금한데 저도 한번 좀 받아봤으면 좋겠는데 아니 청취율 조사 기간이 이렇게 자주 돌아오는데 왜 저한테는 한 번도 전화 자꾸 쓸데없이 전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저도 많이 와요. 예, 끊어버리는데 근데 청취율 조사는 여러분 절대로 끊으시면 안 됩니다. 지역번호 02로 걸려오는 전화 일설외염은 2,000번대 일설외염은 6,000번대 전화라고 하는데요. 전화 받으셔서 청취율 이 조사한 전화다 그러시면 여러분들께서 뭘 들었느냐 했을 때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다. 신율의 뉴스 정면까지만 기억하셔도 돼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저희로서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퀴즈를 하나 낼 텐데요. 우와.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되나?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는 몇 시에 시작할까요? 1번 5시, 2번 6시, 3번 7시입니다. 예, 정답을 맞추신 분 혹은 정말 센스 있는 답변을 남겨주신 청취자분들을 추첨을 통해서 저희가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여러분을 저희 제작진이 여러분의 답변을 취사 선택해서 이 커피 쿠폰을 드릴 텐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어렵죠, 이거. 저 힌트 드릴까요? 힌트 주세요. 17시에 시작해요. 아니 괜찮아요. 네. 대부분 다 이렇게 힌트를 주더라고요. 저도 그럼요. 아침에 보니까. 센스 있네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 예. 센스는 있는데 이 얘기부터 해야죠. 어제 선거 있었던 거. 어제 이 결과를 보고 자려고 그러다가 피곤해가지고 그냥 잤어요. 예. 그러셨구나. 일단은 그럼 제가 선거 결과를 좀 브리핑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장 선거부터 보면 국민의힘 2곳, 더불어민주당 2곳 이렇게 각각 나눠 가지는 모양새였습니다. 격전지로 꼽혔는데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의 윤일현 후보가 61.03% 득표하면서 당선됐고요. 또 인천 강화군수는 과반을 득표한 국민의힘 박용철 후보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까지 해서 굉장히 치열하게 3파전이 펼쳐졌던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역시 텃밭을 지켜내면서 장세일 당선자가 뽑혔습니다. 또 전남 곡성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조상래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사실 재보궐선거의 규모가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많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이게 또 한동훈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한 이후에 이뤄지는 첫 여야 대결이었기 때문인데 사실상 2대2로 어떻게 보면 무승부랄까요? 그렇게 되면서 모두 리더십에는 타격을 입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게요. 투표율이 30% 초반대. 원래 재보궐선거가 대부분 30% 초반대인데 이렇게 되면 재보궐선거가 개최되는 지역에 있어서 어떤 정당이 조직력이 더 강한가 이거에 의해서 승패가 좌우가 되거든요. 네. 다시 말해서 해당 지역의 조직력이 강한 정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 그런데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선 다 40% 넘고 호남 지역에서는 60%대 후반까지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조직력 싸움이 아니에요. 이건 민심의 싸움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양당 지도부가 굉장히 첫 번째 선거인데 출범한 이후에 나름대로 저는 굉장히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선거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악재가 선거 막판에 터졌죠. 김대남 씨 그리고 명태균 씨 관련 의혹들이 막판에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22%포인트 차이로 선전했다라는 것은 한동훈 대표의 전략이 어느 정도 먹혔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도 향후 여권 내의 권력 지형을 예상하는데 저는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울시 교육감은 진보 진영이 4연속 승리를 했는데 이게 투표율이 20% 조금 넘었을 거예요 아마.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득표율을 따져봤을 때는 이 당선자가 50.24%로 과반 당선이 됐거든요. 일단은 서울시 교육감 정근식 신임 서울시 교육감이 당선이 됐고 2위에 머문 보수 진영의 조전혁 후보는 45.93%를 득표하면서 4.31%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오늘 정근식 신임 교육감 출근 첫날이었는데 10년 동안 계속돼온 혁신 교육을 이어나가겠다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교육의 본질이 아니다라면서 혁신 교육의 성과는 계속 이어나가고 그 한계는 넘어서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기초학력 향상이 시급하다라면서 1호 결제로는 학습진단 치유센터 건립을 승인했습니다. 자, 50.24%, 45.93% 하지만 투표율은 20%를 조금 넘겼어요. 그렇다면 전체 유권자 대비 몇 퍼센트의 득표를 가지고 교육감에 당선됐냐면 10% 정도를 가지고 당선됐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니까 10%라면 10명 중에 1명 지지 가지고 교육감이 당선이 된 건데 물론 이렇게 돼도 제도적 정통성은 당연히 갖췄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신임 교육감 이분한테 뭐냐면 10명 중에 1명 정도의 지지율 가지고 지지를 받아서 교육감에 당선됐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 주십사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 50%의 압도적인 지지다. 실제로 전체 유권자에 비하면 10%밖에 되지 않는 지지이기 때문에 보다 겸손하고 여론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민심을 잘 듣는 교육 정책을 좀 펴주십사 부탁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또 저항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리고 다음에는 이게 북한이 드디어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 그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 개정했는데 자세한 내용이 공개가 안 됐었는데 드디어 얘기를 했네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 보도됐죠? 네, 일단 이 남북 연결도로 폭발을 하고 나서 예. 그 소식을 보도를 하지 않아서 좀 의아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오늘 대내외 매체에 관련 소식을 실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서도 보도를 했고 이 도로 폭파 모습을 담은 사진 3장 함께 공개가 됐습니다. 노동신문 1면에도 이 기사가 실렸고요. 그러면서 조선중앙통신은 당 중앙군사위 명령에 따라 공화국의 주권 행사 영역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기 위한 단계적 실행의 일환이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데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와 적대 세력들의 정치 군사적 도발로 인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적대 국가로 규제한 헌법의 요구 이러니까 적대적 두 국가론을 제도적으로 개헌을 한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좀 시사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보도했지 않았다 이런 거는 전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개성공단에 있었던 개성공단 그 남북 그 관리사무소 이거 폭파할 때는 뭐냐면 공격적인 입장에서 폭발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제가 생각할 땐 남북 도로 연결 이거 사실 폭파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 그냥 곡괭이질 하면은 그냥 부서뜨리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폭발을 그렇게 했다? 이거는 보여주는데 이거는 방어적인 입장이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굉장히 이 좀 방어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거를 그런 느낌을 많이 들거든요. 공세적으로 나오려면 사실은 이 공격적으로 나오려면 장벽을 첫째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둘째는 뭐냐면 있는 도로 있으면 더 좋죠. 근데 이 사람들이 하는 짓을 보면 이 굉장히 방어적. 그러니까 우리는 너희랑 상종하고 싶지 않다. 각자 좀 살자. 이런 의미가 좀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뭐 이 헌법 근데 지금 영토 조항을 바꿨는지는 아직 보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밝혔으면 좋겠는데 근데 웃기는 게 뭐냐면 우리 합참이 촬영한 영상을 또 무단으로 사용을 했다며요. 참 아니 뭐 그 내가 볼 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 뭐 법을 못 지키는 의식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단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합참이 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그걸 캡처를 해서 조선중앙통신이 이 사진을 보도한 걸로 보입니다. 총 3장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그 중에 한 장이 폭파 당시에 합참이 감시 장비로 촬영한 영상에 포함되어 있는 장면과 거의 동일한데요. 이 거의라는 게 색깔이나 연기 모양이 뭐 미묘하게 다릅니다. 그렇지만 이게 보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좀 변했을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고요. 군 관계자는 북한이 우리 군과 동일 위치에서 촬영하는 건 불가능하고 동일 각도에서 촬영했을 수는 있다라고는 했지만 이 동일 각도가 정확히 고도, 유사도를 똑같이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북한이 합참의 촬영본을 이른바 불펌했다. 이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 충분히 가능한 얘기죠. 이 사람들 하는 일이라는 게. 근데 지금 연평도 쪽에서 해안포 이게 열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연평도 포격 당시를 생각해봐도 해안포가 직접 포격한 게 아니라 그 뒤에서 포격을 한 거거든요. 해안포는 너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포격을 하면 우리 측에서 원점 타격 금방 됩니다. 그런 것들 종합해서 봤을 때 뭐 이 북한의 동태 당연히 우리가 긴장감을 갖고 바라봐야 되겠지만 과도한 공포를 갖는 거는 전 그렇게 좋을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민 아나운서도 갖고 있는 삼성전자. 저는 아주 소액 주주입니다. 글쎄 뭐 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난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제가 대주주입니다. 뭐. 아니 근데 여기 이거 왜 외국인들이 이렇게 팔아요? 네, 맞습니다. 요즘 삼성전자로 안 불리고 오만전자로 불리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엔비디아는 지금 계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엔비디아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이번 주에 한번 찍었었는데 그 여파로 삼성전자가 6만 원 선을 잠깐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오늘장 기준으로도 삼성전자 59,700원으로 장을 마치면서 이 6만 원대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수급상으로 외국인들이 다 팔아서 그런 건데요. 외국인들이 16일 어제자 기준으로 2,730억 원 규모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고 오늘 역시도 매도를 하면서 역대 최장인 27일 연속 순매도를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팔아요? 아무래도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메모리 반도체 사정이 좋지 않아서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시스템 반도체가 있고 그렇대요. 그런데 삼성전자는 사실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꽉 잡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지금 좀 약세, 사업 부진을 겪고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15년 만에 영업이익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고 지금 SK 하이닉스는 또 약간 상승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그런데 투탑인데 삼성전자는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고 또 대만의 TSM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실적이 나왔거든요. 근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정도로 아주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 반도체주의 어떤 성장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적으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시장에서도 애플, 뭐 중국에서는 또 화웨이나 샤오미 등과 같이 경쟁을 하면서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야, 나는 그 엔비디아가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당시에 그때는 이제 뭐 돈이 없으니까 컴퓨터를 조립을 해가지고 저걸 했는데 그래픽 카드 만드는 그래픽 카드, 회사요. 사운드 네. 카드 나왔어요. 네네. 사운드 카드,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인데, 이야, 이 회사가 이렇게 클 줄은 저 진짜 몰랐는데, 근데 놀란 게 또 있어요. 아니, 박용진 전 의원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이분이 삼성 저격수 아닌가요? 그 삼성전자 주식을 샀는데 생애 첫 주식 거래였다고 해요. 원래는 주식을 하지 않으셨는데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이 오늘 모두가 삼성의 위기를 말하고 삼성전자를 비판할 때 오히려 삼성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고 응원을 하기 위해서 생애 처음으로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매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저로서는 적지 않은 돈을 들였다라고 했는데 얼마 매수하셨는지 몇 주 매수하셨는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일단은 그러면서 박용진 전 의원은 이 삼성의 저격수, 재벌 개혁론자 박용진이 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샀다고 하면 의아해하실 분들 많겠지만 저는 늘 일관된 입장이었다.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나 이재용 회장과 그의 리더십 문제, 오너리스크, 불법 행위에 대한 지적과 비판을 했지 삼성이라는 기업 집단,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공격한 적은 없다면서 지금 이렇게 삼성전자를 주식 매수로 응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재용 회장이 조금 좀 공격적으로 회사를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게 좀 굉장히 좀 안타까운데, 자, 퀴즈 정답자는 아닌데 하여간 요번에 당첨되신 분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308번님 5시인데 저는 6시가 제일 좋아요. 우와. 교수님 네. 왜 좋아하는지 아시죠? 본인 얘기가 나올 줄 알고 예. 빠져요. 교수님 이론도 외웠는데 대출권이 전화만 계속 와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0167님 시간은 12시까지 아닌가요? 17시 힌트가 너무 어려워서 정답은 5시입니다. 예. 12시까지 맞아요. 계속 들으시면 뭐 되는 거지. 좋죠. 유튜브로. 그죠? 24시간 계속 나오잖아요. 그럼요. 5308님, 0167님 두 분께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자, 퀴즈 이벤트는 내일도 계속됩니다. 궁금하시죠? 자, 김영민 아나운서 오늘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